네. 자, 그럼 먼저 뉴스들부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류종훈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요즘 주변에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많거든요. 어제 보니까 이제 저희 방송 출연자분들도 많이 좀 아프신 것 같고 네. 한데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이제 HMPV라고 네. 하는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금 또 새롭게 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근데 이게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좀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주요 증상이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이런 건데 심하면은 세기관지염, 폐렴 등을 뭐 일으킨다고도 하고요. 주로 또 영유아들 통해서 많이 좀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좀 다시 넘어올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감기랑 증세가 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 이주. 네. 잘 한번 잘 한번 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깜참. 아니 이게 그냥 아유 조심하세요. 뭐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전에 맨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도 네. 네. 초기에는 아유 저 또 뭐 중국 독감 하나 뭐 유행하나 보네. 요 정도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우한 독감인가 뭐 처음에 우한폐렴. 우한폐렴 그래. 네. 뭐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이렇게 강타. 그렇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맞아요. 다 이 주사 맞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거는 뭐 그 정도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네, 그러길 바라고 있죠. 늘 뭐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뉴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번 뉴욕 증시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는 조금 빠졌지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4% 올랐고요. S&P 500도 0.55%가 올랐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04% 소폭 상승을 했는데 어제 이제 나스닥과 S&P 500이 많이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의 폭스콘이 어제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AI 서버 특수에 힘입었다는 그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폭스콘의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는 거는 폭스콘한테 맡겼던 위탁을 맡긴 업체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바로 지표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제 기술주라든지 AI 쪽 주가가 많이 좀 좋았던 걸로 나타났는데 특히나 이제 M7 관련주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폭스콘의 이런 실적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맵 한번 보시면은 아주 좋죠. 네,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밝은 연두색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 보십시오. 3.43%, 구글 2.65%, 네. 메타도 4.23%가 올랐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조금씩 올랐고요. 아마존도 1.52% 오르면서 이제 좀 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쪽 네. 여기가 대부분이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AMD 다 좋았고요. 브로드컴도 어제 좀 오르면서 다시 1조 달러 지금 그런 시총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우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다우가 안 좋았던 영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보편 관세가 아니라 선별 관세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좀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에 좀 영향을 힘입으면서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근데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이 그거 가짜 뉴스다. 나 선별 관세 안 할 거다. 보편 관세 할 거다. 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빠지면서 조금 다우존스 쪽은 안 좋았던 걸로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 이번에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저 트루도 총리 네. 만나갖고 네. 캐나다 미국 51번째 51번째 주가 되라고. 그렇죠. 네. 너 나의 부하가 되어라 이런 것처럼. 네, 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사임했잖아요. 아니 그게 삶했죠. 삶했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다른 나라 정상들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그게 그린란드 내놔라. 파나마 운하 돌려놔라. 아 지금 남의 땅과 남의 지역 갖고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유럽의 정치계에 지금 계속해서 막 훈수를 두면서 네. 유럽 정치계가 지금 다 난리가 났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숄츠 총리가 이제 네. 그 완전히 정면 반박을 했고 이제 트롤한테는 음. 먹잇감을 주지 마라, 관심 주지 마라. 제가 원래 관심종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극우 쪽 세력을 지금 굉장히 좀
옹호하거나 네.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좀 정치 쪽에서는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우리나라한테 그런 얘기를 하든지. 우리나라 우리는 저기 네. 주식 토론방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미국 저 51번째 주 되는 게 낫겠다는 얘기 워낙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미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렇죠. 아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2천억 달러 이상을 했다고 하니까 네. 한번 그러면은 네. 권수 지금 기자가 가 있는 네. CES 현장 이야기 한번 좀 보죠.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1월 네. 7일부터 이제 개막을 하고요. 예. 지금 오늘 사실 현지는 1월 6일입니다. 아.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퍼런스 데이가 열리는데 아침 일찍 뭐 보쉬, LG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쯤이면 아마 삼성전자가 끝났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CES의 거의 꽃이거든요. 이 컨퍼런스 데이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네. 하긴 뭐 전자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라기보다는 그 이제 행사의 인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어떤 거냐면은 네. 컨퍼런스 대기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느냐예요. 네. 근데 뭐 LG라든지 도요타라든지 뭐 보쉬 이런 큰 기업들 가면은 그래도 이게 한 3바퀴, 4바퀴로 끝이 나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그 층 전체에 이렇게 우리 롯데월드 가면은 그 어트랙션 타려면 길 굉장히 길게 서야 되잖아요. 네. 에버랜드나 그런 거만큼 줄을 이렇게 삥 서고 있어요. 오.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그 컨퍼런스에는 1,3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고 하죠. 근데 뭐 주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CES에서 좀 네. 많이들 기대하는 거는 AI인데 삼성과 LG가 이번에 중심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홈 AI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관념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AI 그리고 이제 뭐 빅스비라든지 뭐 이렇게 쓰면서 야 뭐 날씨 물어보고 이런 것만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AI의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은데 그런 걸 이번에 좀 많이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진 띄워주시면은 한종희 부회장이 이날 이제 직접 컨퍼런스에 올라와서 이제 홈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걸로는 이제 사용자 이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초개인화라는 게 뭐냐면요. AI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명령어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이주호 목소리, 정경진 목소리, 류종훈 목소리를 구분을 해서 이 목소리의 주인의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일정이라든지 네.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내일은 어떤 일이 있으니까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그러면 내일은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에서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선보일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AI 기반의 스마트 싱스 앰비언트 생싱 기술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어렵죠. 스마트 싱스라는 게 사실은 그 홈 AI의 허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스마트 싱스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TV라든지 아니면은 냉장고, 세탁기를 보면 스마트 싱스라는 앱을 통해서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제 뭐 세탁기를 예약을 걸 수 있고 이런 거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AI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알아서 예를 들면은 냉장고 안에 계란이 비었으니까 계란을 주문을 하세요라고 하고 나중에 되면은 그래 빅스비 그러면은 내가 계란이 뭐가 어떤 계란이 필요하니까 이걸 네가 알아서 주문을 해줘 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앱에 안 들어가고 얘가 알아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중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스마트 싱스 앰비언트 센싱을 활용한 네. 네, 미래의 그런 가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별론데. 별론데. 아니 그 계란 떨어져서 계란 주문하는 게 벌써 네. 그 얘기 나온 지가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많이 되긴 했죠. 네. 그거 근데 이제- 갖고 와서 지금 사람들 놀래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에는 사실 좀 개념 이야기 많이 했죠. 개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허황된 그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보면서 와, 뭐 신기하다. 네. 이런 걸로만 끝날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조금씩 하나씩 이제 현실화를 시켜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10년도 때는 사실 이게 자율주행 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 거고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는 뭐 수소를 통해서 가져오고 이런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CES의 지금 별명이 천하대일 구라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주면서 불화대회. 네. 코로나가 터져주면서 이제 잠깐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재정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갖게 됐고 그 사이에 기술이 갑자기 월등하게 발전을 했죠. 뭐 거기에는 챗GPT가 나왔던 이제 오픈 AI 기술이 많이 알려지고 LLM이라는 게 어떤 건지 AI가 발전하려면은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한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양산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말하면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는 선보이는 자리가 점점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그 CES는 이제 AI에 대한 상품이 어떤 게 나올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준 게 이제 홈 AI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셨을 때 어떤 제품을 내가 샀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 가상이 아니라 한번 청사진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건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바로 조만간입니다. 눈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품까지 다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삼성에서 선보인 그런 홈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이제 보여준 그런 방 같은 네, 거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뭐 이것도 활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는 봤을 때는 뭐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하루 종일 켜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얘가 듣고 대답하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가 아무래도 그 허브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냉장고지만 세탁기라든지 뭐 TV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허브에서 그 허브를 통해서 네. 내가 말로써 스마트폰에 명령을 내리면 허브에서 각각의 기기에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돼서 다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단순히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네.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잖아요. 와이파이를 활용한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스마트 홈의 기능과 연결이 돼서 집 전체를 이제는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AI가 필요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워키토키 역할이자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 역할을 쓰기 위해서는 애플폰이 필요하거나 갤럭시가 필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결국에 스마트폰 패권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삼성은 굉장히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AI라든지 데이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보안이 굉장히 좀 신경 쓰이잖아요. 네. 특히나 개인정보 유출되는 걸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녹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또 보안을 좀 많이 강화를 한다. 네. 이게 여기에 대한 그 기술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하긴 했는데 네. 녹스 기술도 지금 삼성전자가 몇 년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조금씩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여기에 이제 제품에 넣으면서 보안까지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자 봐요. 네. 네, 볼게요. 우리가 그 세탁할 때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네. 힘들고 불편한 건 굳이 따지자면 네. 넣는 거. 세탁기 버튼 누르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세탁할 그 빨래들 찾아갖고 그거 담아갖고 그거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꺼내서 말린 아니 뭐 말린 것까지 같이 한다고 치고 네. 네. 그 마른 거 해서 저 양말 짝 찾고 옷 개 이게 귀찮은 일이지. 네. 버튼 누르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걸 우리가 AI로 해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렇긴 해요. 일을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점점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좋죠. 예를 들어 보일러 집에
저 내가 켜놨나 꺼놨나 혹은 에어컨 내가 이거 밖에서 확인하고 이런 좋은 거 이건 기술 난 좋다고 봐요. 근데 네. 이 기술이야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기술은 아닌 것 같고 네. 밖에서 꼭 음성으로 안 해도 그냥 버튼으로만 잘 돼도 사실 큰 문제 없잖아.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우리가 막 기대하는 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다는 거 있잖아요. 샤오미에서 하고 있잖아 이미. 네. 삼성전자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샤오미도 보면 각 가전제품 다 연결돼 있어. 맞아요. 그 네. 누르면 다 맞아요. 돼. 네, 그 제품만 사면 돼. 네. 네. 인터넷 연결만 돼 있으면 되고. 맞아요. 이게 사람 음성 인식을 개별로 했다는 걸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이게 뭐 기술의 어떻게 보면 진보의 단계 중에 지금 굉장히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예. 자, 하나의 그 예를 들면은 집에 그 삼성 냉장고가 스마트홈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프로님과 정프로님의 아이들의 핸드폰이 다 이제 이걸 쓰잖아요. 네. 그럼 목소리를 다 구분을 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스마트폰에 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지개 펴다가 갑자기 아 오늘 무슨 일정이 있었는데라고 했을 때 그 일정이 있었는데라고 하는 질문을 정프로님이 한 건지 아니면 정프로님 아들이 한 건지 딸이 한 건지 와이프가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거를 가장 기초적으로 상용화하는 게 이번에 선보인 거라고 보면 되고 네. 조금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집 앞에 뭐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을 때 우리가 이 택배가 예를 들어서 뭐 상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이걸 넣어야 되는데 못 넣잖아요. 근데 나중에 집마다 이제 로봇개 같은 게 만약에 그게 다 보급이 됐을 때 그러면은 걔가 알아서 문을 열고 나가서 그거를 집어가지고 뭐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세탁물 같은 경우에도 네. 얘가 알아서 요즘은 건조까지 다 되잖아요. 네. 건조된 거를 빼놔서 걔는 이렇게 빨래를 개는 기계는 따로 나와야겠지만 뭐 발전하면 걔가 로봇기가 직접 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걸까지 나중에 염두에 든 굉장히 기초적인 기술이라 기초적인 이제 상용화 단계다라고 조금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아니 뭐내 이해를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제가 그 미국 빅테크 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봐왔어요. 근데 그들이 네. 해온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 처음에 애플에서도 앱스토어를 내놓는다고 그랬을 때 그거 불법 다운로드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왜 내가 돈 내고 앱스토어에서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앱스토어 생태계가 만들어지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기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샤오미에서도 봤던 것처럼 야, 샤오미 기기를 막 사니까 나중에 샤오미 자동차에 그걸 다 탑재해야 되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나의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생태계를 그렇죠.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 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네. 보입니다. 이제 물론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그 첫 번째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또 나중에 되면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요즘 굉장히 좀 큰 문제기는 한데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이제 누워가지고 말을 해서 얘가 알아서 이제 뭐 청소를 하고 물건을 갖다 주고 밥을 차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나중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LG는 이제 퓨런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AI를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퓨런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센싱과 멀티모달 기능을 기반의 맥락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자연스럽고 선제적인 케어를 뭐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빅스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네. 근데 빅스비의 역할보다는 빅스비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퓨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LG가 굉장히 AI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로서 지금 퓨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거 역시도 똑같이 가전제품 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랑도 함께 연결이 돼서 홈과 자동차가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퓨런이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아까 이주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MS랑 이번에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주환 CEO가 이날 바로 MS랑 AI 기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저드슨 알소프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부사장이 이날 좀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스마트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며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선두주자인 LG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LG전자와 단순한 기술 협업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적인 경험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에 LG전자의 초대형 냉방 기술인 칠러와 열 관리를 협업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단순히 그냥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 협력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LG의 제품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제품단에 내려갈 때 MS와 LG가 또 다른 그런 협력 관계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좀 이거 역시도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요즘 많이 힘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백색가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세계 네. 1등이라는 게 네네. 확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B 영역에서 좀 많이 요즘 힘을 들이고 있거든요. B2B? 네, 그렇죠. B2B. 뭐- 이제 B2B 대표적인 거는 시스템 에어컨. 아.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건데 네. 이런 걸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AI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칠러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B2B의 사업부를 아예 따로 빼놨습니다. 네. 나중에 되면 이제 VS 사업부처럼 이거 역시도 새로운 사업부가 될 건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제 공조 쪽이죠. 이제 이거를 활용한 거를 많이 지금 요즘 세일즈를 하고 네. 다니는데 MS랑 손을 잡았다라는 거는 다른 곳과도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CS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는 컨퍼런스 데이였기 때문에 이런 좀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내일은 이제 제품이 공개가 됩니다. 내일 네. 개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내일 권순우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ES 관련해서는 뭐 내일부터 아주 소식들이 많이 쏟아질 테니까 그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 두 번째, 세 번째 뉴스 좀 얼른 가볼까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이제 좀 제목은 세게 뽑았습니다. JP 모건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1.3? 1.3%로 전망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글로벌 IB 8곳을 이제 조사를 해서 제시했던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봤는데 11월 달에는 1.8%를 전망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는 1.7%로 0.1%포인트 지금 하락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그 8곳이 어디냐면은 바클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골드만삭스, JP 모건, HSBC, 노무라, UBS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제 11월 달에는 1.8, 1.8, 1.6, 1.8 이렇게 좀 내놨다가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JP 모건은 1.7에서 1.3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나 시티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다 좀 기존이랑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 JP 모건은 좀 많이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평균이 좀 낮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분이 박석길 JP 모건 본부장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연합뉴스랑 통화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난해 12월 경제 심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올해 1월 들어서도 의미 있게 상향 반전할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제 11월까지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조절했고요. 또 이제 내수 불확실성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수치까지 낮추면서 그 결과로 연간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경기 안 좋은 게 많이 체감이 되고 네, 있다고 네, 하고 이제 기업들도 여러 곳에서 문을 닫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신동아 건설 아시죠? 신동아? 신동아. 네. 네, 저기 우리 한강 건너편에 용산에 가면 본사도 있고 있잖아요. 네, 신동아. 신동아 건설이 지금 시공평가 58위의 건설사인데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신동아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잠시만요. 신동아 건설의 자금난 소문이 작년부터 좀 업계에 돌았고요. 또 2019년 워크아웃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좀 자금이 좀 융통이 네.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58위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은 밑에 훨씬 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2천여 개 지금 건설사가 있는데 그들의 지금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PF 사태에 이어서 건설 경기 침체가 이번에 좀 지속되는 게 신동아 건설 같은 건설사들의 좀 많이 어려움의 네. 그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 성장률을 1.3까지 지금 바라보는 이런 아이비가 나왔다는 거고 네. 굉장히 기분 나쁜 거는 꼭 저기 맞을 것 같은 느낌이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와, 이제 한국은행에서 전망했을 때 1.9%라고 네, 했을 때 2% 성장도 못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 IB들은 원래부터 1%대 이야기를 했고 1.8, 1.9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다가 정부도 지금 1.8인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1.9 이야기를 했죠. 우리 정부가 정부였나요? 한국은행이 1.9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9. 네. 아 어디에서 2.8 얘기한 것 같아. 하여튼 뭐 KDI. KDI였나? 네, KDI에서 1.8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KDI는 전망치가 사실상 그 국책 국책기관. 연구기 네, 네. 국책연구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8 얘기할 정도면 이제 그나마 거기는 대체로 좀 좋게 얘기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3이라는 게 전혀 에이 설마 이 정도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도 조금 이거랑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뉴스 같은데 면세점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악권에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었는데 면세점이 안 좋다 하더니 결국에는 부산 이제 신세계 면세점이 폐점을 했다고 합니다. 아, 폐점을 그래요? 한 건 아니고 폐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주말을 문을 닫았었거든요. 네. 주말에? 네, 주말에 영업 정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 지금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에는 폐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매체들이 좀 보도를 심도 있게 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이제 지난달 21일이었네. 21일 네. 주말 영업을 종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좋아졌는데 부산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의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야기를 발표를 한 거는 12월 30일 지난해 12월 30일 협력 업체 측에 폐점 계획을 알려왔고요. 네. 정확한 폐점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달 24일까지 근무 인원을 빼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왔다라는 게 이번 노조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이게- 이제 같이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업체들한테 그렇죠. 너네들 이제 직원 빼도 돼. 24일까지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문 닫는다는 얘기고. 사실상 24일까지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네,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같은 경우에는 네. 관광객들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이죠. 그렇겠죠. 네, 네. 면세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준 게 좀 큰 영향이 있었고 또 요즘 관광 트렌드가 부산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역을 가는 것보다 서울을 오는 게 네. 관광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서울에 와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K 드라마에서 봤던 K 영화에서 봤던 그런 풍경을 보고 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면세점의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무신사, 다이소, 또 올리브영 요즘 성수 쪽에 가 있죠. 그렇죠. 네.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면서 이제 관광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이제 뭐 한국의 풍경을 찾고 자연환경을 찾고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컨텐츠에서 봤던 그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 뉴욕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뉴욕 가면 냄새 많이 나고 그래요.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제가 뉴욕에 살아봐서 아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굉장히 더럽고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뉴요커였어 또? 잠깐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가는 건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그런 분들도 한국에 오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이제 우리가 K 콘텐츠에서 봤던 그것을 보기 위한 걸로 바뀌다 보니까 면세점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이 결국에는 이번 달 안에 폐점을 지금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고 네. 이 노조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자리를 조금 확보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HDC 신라 면세점 여기는 네. 이제 우리 여기 용산에 있는 네. 아이파크몰에 이제 입점해 있는 곳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 적자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한 지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무시장을 통해서 운영 자금 목적의 신종 자본증권
90억 원을 지금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기일은 뭐 2055년 1월 2일이고 표면 이율은 6.5%이기는 한데 HDC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제 2019년까지만 19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이 7,694억 원, 네. 영업이익이 10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피크를 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코로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4년 연속 계속 내리막길.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면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안 돌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본 융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신종 자본증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도 좀 위험하지 않겠냐 하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면세점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들이 매출이 되게 높은데 이익이 잘 안 난 게 이제 그 중국의 이른바 따이공들. 네, 네. 따이공들이 워낙 그들에 의존한 게 워낙 컸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그들이 이제 워낙 큰 뭐 구찌라고 그러나요? 큰 네. 뭉텅이를 이렇게 사가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그들한테 의존하면서 그들한테 또 리베이트 뭐 이런 거 하다 보니 점점 거기에 이제 경쟁력을 이게 일반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에 대한 경쟁력을 좀 많이 잃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 저희가 제살깎기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혜택을 주면서 사실은 키운 건데 네. 간단하게 표만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네. 안 좋아졌는지. 2019년이 이제 국내 면세점의 총 매출액이 24조 8,58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따이공이 떠난 여파가 우리에게는 거의 절반을 날려버린 그런 여파로 다가왔기 때문에 요즘 면세점 먹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신라 면세점과 이제 신세계 면세점에 이게 어떻게 되면은 첫 번째 좀 안 좋은 그런 첫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면세점이라는 게 막 가격 차이도 엄청 났잖아요. 네. 그 뭐 그렇죠. 술이나 뭐 담배든 뭐 이런 게 이제 엄청 차이 나고 네. 기본적으로 뭐 명품 이런 게 차이 많이 나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고 저렇게 사고 또 뭐 뭐 해외 병행 수입이니 뭐 직군 이런 거 막 쭉 되면서 굳이 면세점에서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막 살 이유도 없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 네. 심지어는 술도 별로 그렇게 막 싸지도 않아 이제. 예, 그럼 뭐 굳이 면세점 메리트가 뭐 있나?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음. 사실 환율이 요즘 1,460원, 환율도 70원 뭐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면세점에 진짜 필요한 건 팔지도 않아. 예를 들면 면세점에 그 뭐가 필요할까요? 와이드 무빙뷰 스마트 TV 같은 거 안 팔잖아요. 아 그런 거 그런 필요. 거 안 파는던데. 그거 안 팔잖아. 그거 팔아야지. 여기 32인치 풀 HD로 QLED 스마트 TV 같은 게 지금 우리 3프로 여기에서 28만 9,500원에 팔고 있는데 얼마라고요? 아니야. 26만 9천 원. 25만 9천 원이죠. 25만 9천 원.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실시간으로 가격이 내려가네요. 바닥이 원형이냐 바닥이 타원형이냐에 따라 25만 9천 원, 26만 9천 원 뭐 이 정도 하는데 네. 지금 네네. 보고 계시는 거는 25만 9천 원짜리입니다. 요게 네. 예. 아, 네. 요거 이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세트를. 네. 아 밑에 받침대도 주는 거예요? 받침대까지 포함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저거 말고 원형 스탠드라고 어. 이게 있는데 원형 스탠드는 한 10,000원 비쌉니다. 아 그래. 네. 하여튼 그 얼마나 좋아. 25만 9천 원. 이런 걸 팔아야 면세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근데 이게 저 있는 분이 되게 아니 한번 써봐야 되겠네. 이거 말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 아 움직이기. 저는 딱 이거 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필요한 곳들 있잖아요. 네. 요런 곳에서 사용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 요즘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네.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공부하려고 있는 그 도서관 같은 곳 말고 방방이 있거든요. 스터디 네, 룸. 그렇지. 그런 데서 이제 또 요거 딱 켜놓고 같이 스터디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마지막 요거 한 가지만 보여드리죠. 뭐죠? 자, 여기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거 리모컨이 음성 인식이거든요. 넷플릭스 틀어줘. 자, 어이구. 오! 오. 그러면 오징어 게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다 돼? 해보실래요? 이 음성인식이. 음성 야, 인식. 삼성전자는 CES 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벌써 했네. 넷플릭스 틀어달라니까 틀어주잖아. 와, 하여튼 굉장히 편리한. 요 집에 있으면 진짜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아, 그럼요. 왜냐면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막 넷플릭스 보면서 보면서 먹으려고 막 핸드폰 보면서 막 먹잖아요. 핸드폰 아, 네. 그렇죠. 편하게 이거 딱 틀어놓고 반찬통에다 기대놓고 막 쓰러지고
그렇지. 아, 삶이 녹아 있는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주호 기자. 그렇게 스마트 TV를 네. 쓰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정말 저렴하게 저희가 또 갖고 왔으니까 요 링크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실제 뭐 요즘 스마트 TV 다 되지 이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네. 거보다 기능이 훨씬 더 좋다는 게 아니고 가격을 봐야죠. 이 크기에 이렇게 화질 FHD에 32인치에 밑에 받침대까지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이 가격이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야 요게 뭐 없는 요즘 뭐 넷플릭스가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 그런 건 1,000만 원 줘야죠. 왜 저한테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 LG의 스탠바이미인가 그거랑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결국 뭐 그게 그거는 나오네요. 엄청 비싸죠. 스탠바이미. 네, 엄청 비싸니까 이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네요, 진짜. 네, 요걸 그래서 이제 3텐바임이라고 합니다. 아닌가?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스탠드 TV 여러분 뭐 집에 하나 이렇게 들여놓으시면 네.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류종훈 기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